더 해빙. 친구 아닌 친구. 8. 낭만과 과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드리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연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지르더라고요. 그 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연은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을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 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지요.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안에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을 말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동천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이나 주고. 사실 투자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의 남편은 고액 연봉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덕분에 친구도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다. 매번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나오고 방학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곤 했으니까. 똑같은 옷을 사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청바지는 결국 후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옷장에 처박아둔 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 낡은 테이블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내 고백을 들으며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지요. 잠시 우리 몸의 비유를 해볼까요? 의사들이나 자연주의 치료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는 자가 지우의 능력이 있다고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피곤할 때는 소금이 당기는 것도 술을 마시고 난 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찾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바로 그거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죠. 과식도 피할 수 있고요. 결국 더 건강해지겠지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가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있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 첫날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히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이 길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연의 배웅을 받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온통 다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화의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호숫가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서연을 다시 만난 지 겨우 몇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느낌도 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다. 헤빙을 배우는 과정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으며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원하는 부를 이룰 것이다. 쿠르퉁.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가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 나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구루 스토리. 구루의 길. 서연은 모든 면에서 비범한 아이였다. 서너 살 무렵이 되자 한글과 기본적인 영산을 깨우쳤고 조금 더 자란 뒤에는 성인들이 읽는 고전을 탐독하며 철학적인 문제에 매달렸다.
주변 어른들이 깜짝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 깊은 인상을 받은 책이 7살에 읽은 카프카의 변신이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주인공의 삶에서 섬뜩함이 느껴졌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른들이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엄마만 해도 가족과 사회의 잣대에 얽매여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과 존재에서 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 그녀가 책을 읽고 깊이 하게 된 주제였다. 그녀의 뛰어난 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공감하고